오한정. 네, 안녕하세요. 오은정입니다. 오늘 둘러볼 애니는 모노가타리지만 모노가타리 시리즈는 아닌 칼 이야기 카타나가타리입니다. 기존에 사골까지 우려먹던 모노가타리 시리즈의 작가는 니시오 이신인데 이 칼 이야기 또한 니시오 이신 작가의 작품입니다. 다만 이름만 이야기고 시리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작품이죠.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쇼군 시대쯤에 명도 12자루를 전부 모아가는 내용인데 이 안에 담긴 짜잘한 이야기들이 매력적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내용의 중심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칼을 보자면 여기서 모으는 명도 12자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칼 모양이 아닌 게 많습니다. 작중 시키자키 키키라는 대장장이이자 점술사이자 연금술사가 먼 미래 일본이 외세에 의해 함락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내어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일명 역사 개찬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선 여러 특수한 칼이 필요했고 이 칼엔 변체도란 이름이 붙습니다. 최종적으로 모으는 칼 12자루는 완성형 변체도라고 불리고 완성형 변체도를 만들기 전 실패작과 일반 칼들은 그냥 변체도라고 불렸습니다. 시키자키 키키가 워낙 실력 좋은 대장장이라 본인 기준에선 실패작이었지만 외부에선 엄청난 가치를 가진 칼이 되었고 시키자키 키키의 칼의 수가 곧 국력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완성형 변체도는 각자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충 반 정도는 칼이라고 우기는 수준이고 몇 개는 칼조차도 아닙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칼은 절도 칸나로 가장 견고한 칼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밟아도 부러지지 않을 내구성을 가졌으며 날이 상하거나 부러지는 등 소모품인 칼의 단점을 보완한 칼이죠. 두 번째 칼은 참도 나마쿠라로 수식어는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칼로서 베는 능력을 극대화하여 예리한 수준이 분자 구조를 파괴하는 단분자 커터 수준이라는 설명이 있으며 방어구, 방패는 물론 같은 칼조차 베어버려 방어 무시 공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천도 츠르기로 이름처럼 진짜 천자루가 있는 칼입니다. 수식어조차 가장 많은 칼이며 특이하게 천자루의 칼의 무게, 길이 등 물리적으로 전부 동일합니다. 그저 물량이 특징인 칼이라 크게 변체도라고 불릴 만한 부분은 없지만 소모품인 칼을 부러지지 않게 만든 게 절도 칸나라고 한다면 몇 번이 부러져도 물리적으로 같은 칼로 바꿔줌으로써 손에 칼을 익혀가는 과정을 없앤 칼입니다. 네 번째는 박도할이라는 칼인데 가장 아름다운 칼입니다. 변체도로서의 특징은 반대편이 보일 정도로 얇고 가벼운 것이며 무기로 사용하기엔 완벽한 궤도가 아니라면 부러질 정도로 내구성이 약합니다. 다만 이 칼을 작중 공식 일본 최강의 검사가 써서 깨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전투력을 보여주죠. 박도하리는 회수 과정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소설 원작 기준으로 박도하리 소유자였던 사비 하쿠헤이가 시치카와 토가메에게 당시 소유한 변체도 3개를 모두 걸고 결투를 신청하며 산을 가르고 바다를 넘나드는 치열한 결투를 거쳐 시치카의 승리로 박도하리를 회수한다 라는 내용인데 애니에선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고편에 사비 하쿠헤이가 상어도 가르고 엄청난 결투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이랬는데 다음 편이 시작되면 이미 결투는 끝나 있고 아 진짜 강한 상대였다 하면서 당고 먹고 넘어갑니다. 예고편에 통수를 맞은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칼도 아닙니다. 적도 요로이로 가장 방어적인 칼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칼이 아닌 갑옷이며 심지어 요로이라는 단어조차 한국어로 갑옷입니다. 특징은 절대적인 방어력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전신에 들어오는 충격을 지면을 통해 흘려보내어 방어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착용한 본인만 벗을 수 있어 외부에서 강제로 벗기는 건 불가능하여 갑옷을 입은 채 죽어버린다면 다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칼 이야기 설정 중 칼이 주인을 선택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 때문인지 초반 소유자였던 해적은 체구가 작았으나 적도 요로이를 마주한 후 급속 성장하여 거구가 되어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칼은 쌍도 카나즈치로 이 칼 또한 칼이라고 보기엔 애매합니다. 수식어는 가장 무거운 칼로 칼인데 날조차 없고 무게는 수백 킬로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용법 동안 베는 게 목적이 아닌 그냥 들고 후드려 패는 칼입니다.
쌍도인 이유는 앞으로 잡아도 뒤로 잡아도 사용이 가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7번째 칼은 가장 사악한 칼, 악도 비타로. 이것도 칼이라기보단 쿠나이입니다. 사용법은 칼이라 해놓고 쿠나이 모양인데 본인 가슴팍에 꽂으며 침술 효과로 몸의 건강을 되찾고 초재생을 얻는 등 반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사악하다는 수식어는 사용자를 안 죽게 만들지만 반대로 죽지도 못하는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도 회복 한계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8번째, 미도 칸자시는 가장 인간다운 칼로 이젠 칼을 넘어선 칼을 들고 있는 로봇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반영구 전투인형 비오리고우라 불리며 따로 자아는 없어서 입력된 프로그램대로만 행동합니다. 다만 팔다리만 총 8개의 헬리콥터 마냥 비행도 가능하고 주인공 시치카도 전투만으로 이긴 게 아닌 배터리 방전을 노려 회수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시키자키 키키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것. 9번째 칼은 왕도 노코기리로 그나마 봐줄 만한 목도입니다. 이 칼 또한 따로 붙은 수식어는 없지만 능력이 패시브로 소유자의 독을 빼어 정신을 맑게 하고 침착함을 유지해줍니다. 때문에 가장 차분한 검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배경이 상당히 과거인 칼 이야기에서 완성형 변체도는 미래의 기술을 사용했는데 왕도 노코기리가 사람 정신에 직접 개입하는 기술이라 제일 먼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자체 전투력은 거의 없습니다. 10번째 검은 성도 하카리로 가장 성실한 칼입니다. 이름의 유래가 저울이라 그런지 소유자를 저울처럼 시험하는 칼입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을 베는 칼이라는 설정을 가져 칼날은 없고 손잡이만 있으며 역시나 자체 전투력은 없습니다. 11번째 칼은 가장 독이 강한 칼, 독도 맷키입니다. 드디어 비교적 칼다운 칼인 형태를 하고 있지만 변체도로서 도끼가 흐르는 칼입니다. 칼 안엔 제작자인 시키자키 키키의 의지가 들어있어 소유자에게 빙의를 하며 미래의 정보나 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시키자키 키키의 사념이라 정신적으로 위험하며 전투력보다는 사념 전달용 매개체 역할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칼은 가장 막장인 염도주입니다. 수식어는 없지만 가장 억지인 칼이라고 붙여주고 싶네요. 현대인인 우리가 보기엔 리볼버와 오토매틱 권총이 한 세트로 작중 묘사로는 쇳덩어리라고 불립니다. 분명 칼 수집이라 했는데 원거리 무기 최종 테크인 총이 나와버립니다. 배경상 당시엔 화승총이 한 개였는데 말이죠. 리볼버는 6발, 오토매틱은 11발 장탄수인데 애니에선 그런 거 무시하는 연출입니다. 이렇게 완성형 변체도 12자루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키자키 키키의 미래를 바꾸는 계획엔 분명 완성형 변체도가 필요하지만 이게 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주인공이 쓰는 검술인 허도류가 진짜입니다. 허도류는 칼을 사용하는 게 아닌 본인 스스로가 칼 자체가 되는 검술로 검술보단 격투기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미래 기술로 만들어진 완성형 변체도를 과거에서 허도류 사용자가 전부 파괴하여 미래가 오기 전에 미래를 이미 뛰어넘는 초인을 만드는 것이 계획의 핵심 때문에 작품 마지막엔 허도류 사용자이자 주인공인 야스리 시치카가 모든 완성형 변체도를 파괴하며 완료형 변체도 허도 야스리로 완성됩니다. 당시 쇼군 시대에 그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평화에 익숙해져 발전이 더뎌지다 외세 침략을 막는 게 원래의 미래였다면 허도 야스리의 등장으로 시대에 긴장감을 주어 발전을 가속화하고 군사력 또한 단련하여 침략을 막는 게 시키자키 키키의 계획이었습니다. 주인공 야스리 시치카는 나이대와 외모, 특이한 검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바람의 검심에 히무라 케인신이 모티브로 보입니다. 초반엔 이게 짐승인지 인간인지 모를 정도로 무식했는데 히로인 토가메와 칼 수십 여행을 떠나면서 인간성이 꽤나 생겼습니다. 특이하게 토가메의 옷 갈아입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온천에 들어간다던가 상당히 민망한 자세나 행동을 할 때 성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둔감한 게 아니고 성에 대한 지식과 개념이 없는 느낌이죠. 이 또한 작가의 의도일 수 있는 게 시치카의 이름을 쪼개보면 숫자 7과 꽃이라는 의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스리 가문은 대대로 이름에 숫자와 식물 관련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는 허도류의 계승대를 의미하며 식물은 뿌리와 가지 등을 의미하다 시치카에서 꽃이 됩니다. 이는 시키자키 키키의 계획이 1대 허도류에서 뿌리로 시작하여 7대 허도류 계승자인 시치카에서 꽃이 되어 계획이 완성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때문에 허도 야스리를 완성했으니 허도류의 대를 이을 필요까지는 없어 성욕이 없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같은 작가 다른 남주인공인 옆동네랑은 완전 반대죠.
완성형 변채도 수집은 거의 어떤 형태로든 결투로 이루어졌는데 그 때문인지 변채도 소유자 중 생존자는 적도 요로이의 소유자였던 아제쿠라 카나라, 쌍도 카나즈치의 소유자였던 이테조라 코나요키, 왕도 노코기리의 소유자였던 키구치 잔키, 성도 하카리의 소유자였던 히가키 린네 넷밖에 없습니다. 각 이야기 후반부엔 여담이 조금씩 있는데 이를 모두 모아보면 시치카가 토가메에게 정말 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월 토가메와 만났다. 2월 토가메와 같이 사막을 건너갔다. 3월 토가메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다. 4월 토가메와 인연이 깊어졌다. 5월 토가메와 함께 온천에 잠겼다. 6월 토가메와 단 둘이서 눈보라치는 산을 올라갔다. 7월 토가메와 함께 검사의 성지 고켄사에 가서 세이료우인 참배를 했다. 8월 토가메를 목마 태워서 후요우호를 탐색했다. 9월 토가메와 입을 맞췄다. 10월 토가메의 고향을 방문했다. 11월 토가메와 장래의 일을 얘기했다. 12월 토가메와 헤어졌다 라고 합니다. 시치카는 작중 초반부터 토가메에게 반했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시작엔 토가메의 집념과 의지에 이끌려 반했다 말하고 후반엔 진심으로 토가메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미로 반했다고 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장엔 토가메의 죽음으로 각성하여 눈돌아간 상태로 성 하나를 털었죠. 마지막 영주까지 암살하며 완성형 변채도는 그 과정에 전부 파괴하였는데 어찌저찌 남아있을까봐 히테이 공주가 남은 칼에 소금물을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완성형 변채도는 하나하나가 나라를 멸망시킬 힘이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국가 권력급인 변채도는 적도 요로이나 염도 주, 악도 비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악도 비타는 현대 어도사기일 듯.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 권력급은 완성형 변채도보단 마니와 닌군이라는 집단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중 등장하는 마니와 닌군은 닌자들이 모인 집단으로 암살 전문가이자 인법 사용자입니다. 현실에서의 닌자는 초능력은 아니고 인간의 한계 안에서 능력자인 것에 비해 이 작품에선 진짜 사기급 초능력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온 마니와 코모리조차 상대의 육체를 완벽히 베끼는 인법을 사용하는데 내장, 성별, 재능까지 전부 카피가 가능한 개사기 능력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 중엔 자동으로 투사체를 피해주는 패시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몸을 빼서 기억과 기술까지 그대로 이어받으며 몸을 바꾸기 때문에 수백 년을 살 수 있는 능력, 본인 또는 소지품의 무게를 지우는 능력 등등. 얘네 다른 거에 쓰면 진짜 잘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다들 흔히 토가메라 부르는 인물 본명은 히다 요우샤입니다. 요우샤는 용서라는 뜻을 가졌으며 토가메는 반대로 질책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한 원래는 흑발이었다가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백발이 되었으며 애니에서 눈이 자주색이었다가 보라색 십자 눈동자 오드아이로 변하는데 딱히 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책략을 세울 땐 오드아이로 변한다는 설정은 있습니다. 토가메는 오와리 막부 야나리 쇼군과 직할 예봉쇼 군소 총감독 가칭 기책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성격 탓에 일은 일대로 굴려놓고 보수를 안 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중 심했던 케이스가 마니와 코모리한테 절독한나 회수를 의뢰했으나 들고 튀었고 사비 하쿠이에게 박도하리 회수를 의뢰했으나 얘도 들고 튑니다. 입버릇으로 지르는 체리오라는 기합이 있는데 과거 일본에서 죽어라 간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물론 단어 자체의 뜻이 있기보단 그냥 그런 느낌이 담긴 기합입니다. 근데 토가메가 말하는 체리오는 다른 사람들도 쓰던 기합이 아니고 원래는 체스토라는 걸 잘못 기억하여 작품 내내 잘못 말하고 있던 겁니다. 다만 토가메의 유언으로 체리오를 기합 구룡으로 퍼뜨려달라고 시치카에게 남겨서 시치카의 마지막 기합이 체리오가 됐죠. 이것도 옆 동네 가짜 이야기 오디오 코멘터리에서 패러디를 했습니다. 시치카가 사용하는 허드루엔 7개의 오이가 존재하고 7개의 오이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최종 오이인 7화 8열이 존재합니다. 옆 동네 인내 이야기에 보면 오시노 시노부도 수백 년간 검소를 연마하여 코코로 와타레를 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칼을 들었으니 허드루가 아닌 생사류라고 합니다. 물론 이 또한 그냥 작가의 장난들이겠죠. 我が静止流には7つの奥義がある。7つの奥義を同時に繰り出す静止流の最終奥義七か八列。 이야기 시리즈 내에서 실전에 사용하면 인정.
가만 보면 완성형 변체도 12자루는 완료형 변체도 허도류를 위해 존재한 소모품인데 각자 특색이 뚜렷한 완성형 변체도는 완료형 변체도의 각종 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극한의 완력을 준비시킨 절도 칸나, 칼의 극기를 상대하는 법을 배우는 참도 나마쿠라, 유사 영역 전개를 대비한 천도 추르기, 미래에 더 발전해서 침략하기에 준비한 염도 주 등 이걸 다 파괴함으로써 모든 상황에 준비된 괴물, 허도 야스리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참고로 토가메의 성감대는 쇠골이라고 합니다. むしろ優しく撫でてやんやん